어릴 적엔 하루에도 12번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입안에 맴돌기 시작했죠.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발이 멀어졌던 거 아닐까요? 이번 어버이날 당신이 꺼내야 할 단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말 못하는 것을 대신 전하는 풀터뷰 박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풀터뷰 진행자 김샛별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의 달을 맞아서 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뒤에 숨겨진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가족과의 거리를 여러분들은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따뜻하게 행복하게 푸셨을까요? 근데 그 가족의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진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그 사연을 우리 샛별 씨께서 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이요. 삼남매 엄마예요. 삼남매 엄마. 네. 네. 5월은 감사의 달이라는데 저는 음. 오히려 괜히 더 마음만 무거워지는 달이에요. 어릴 때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엄마는 늘 바쁘다며 일만 하셨고 초등학교 운동회나 발표회 때도 거의 못 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땐 그냥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컸어요. 시간이 흘러서 저도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때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어버이날 카네이션 고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려요. 나는 엄마한테 좋은 딸이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네. 매년 이맘때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사연을 남겨주신 분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샛별 씨는 어머님께 또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는 그냥 무뚝뚝한 딸이에요. 네. 밖에서는 정말 활동할 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사교성 넘치고 이런 딸인데 집에 들어가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렇습니다. 선선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좀 생각하면 되게 웃는 표정도 많이 기억에 남고,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울던 뒷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너 너무 못됐다며 이런 얘기를 했던 그날의 순간도 많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사연을 남겨주신 분처럼 제가 한 번에도 엄마한테 나는 어떤 딸이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말은 좀 꺼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닭살 돋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사실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도 그렇게 애정 표현을 못했던 게 늘 후회가 남았는데 이제 아빠 돌아가실 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엄마한테 정말 애정 표현 잘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겠다 라고 했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신 거예요? 네, 안 돼요. 안 그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 있으시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메시지 한번 보낼까요? 아니 엄마가 네. 아마 진실성이 없다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너 방송용으로 멘트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싫어하실 네네.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해.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네네. 표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살이 넘으셨고 저도 이제 아이가 2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할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엄마 이제 똑같은 얘기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 딸한테는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감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 샛별 씨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감정이 나올 때 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좀 숨기고 이렇게 자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좀 대화가 잘 될 텐데 엄마한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필터가 없는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필터가 없이 그냥 네네. 막 나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없으면 그 말을 누구한테 그렇게 할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이 사실 좀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진짜 내 옆에 엄마가 없으면 나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엄마는 참는 거예요. 맞아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죠.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이 한마디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못한 거는 그냥 뒤에서 묵묵하게 그냥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집 와서 또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침묵의 또 메시지를 제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말보다는 또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어떤 이제 표정이나 표정들을 보면서 저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세필 씨는 어땠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이렇게 묵묵하게 그냥 지켜봐 주시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다정다감한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뭐 사랑한다 표현, 뭐 예쁘다 표현 이런 표현을 자주 해주는 그런 아버지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 뭐 이런 생각. 만약에 네. 그 자녀들이 네네. 우리 선선 씨한테 엄마로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점수라는 게 점수가 참 무섭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51점의 엄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을 일단 다니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대는 저희 남편한테 그 영광의 점수를 돌리고요. 51점이지만 그래도 50점은 넘었다. 그래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독립과 동시에 뭐 자녀의 독립, 그다음에 은퇴, 그리고 뭐 남편과의 어떤 대화,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가족 간의 어떤 이제 거리는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풀톱으로 진행을 해보는데요.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겠지만 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과 약간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찰. 네. 마찰 굉장히 많았죠. 저는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처음에 그렇게 터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넘어오고 나서 뭔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라. 네가 원하는 것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러면서 좀 그때 마찰을 많이 빚었던 것 같아요. 불변의 진리죠. 그 말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뭐 아이들을 생각해서 했던 부모님의 말이 또 제가 부모가 되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럼 그게 필수거든요.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다. 넌 잘 될 거야. 너에게 밝은 미래가 열려 있다. 뭐 이런 멘트 이런 거 듣고 싶거든요. 저는. 갑자기 제가 오늘 이렇게 반성이 되는 저희 아들 오늘 중간고사 날인데 너 이렇게 유튜브 볼 때처럼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가족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때 그걸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방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좀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그 어떤 이제 태도가 또 인식이 좀 다를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묵묵하게 뭐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대면대면 하면서 가는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던 시기도 있었는데 한 번은 냉장고에다 이렇게 쪽지를 제가 적어서 이제 붙여놨어요. 뭔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종량제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보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면서 나갈 뒷모습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사랑해 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걸 작성을 해놓고 이제 붙여놓고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남편의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피드백이 올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가족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말한 부분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메모. 어렵지 않은데 맞아요. 그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익숙해지면 저도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샛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어떤 표현을 또 하시길 원하실까요? 고맙다는 표현을 안 하시고 일단 뭐
사랑한다 표현을 안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침묵의 메시지겠죠. 그러면서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그 엄마랑 좀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엄마랑 강아지랑 저랑 이렇게 좀 여행을 자주 다녔고 해외도 다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랑 여행을 가면 그 SNS에 유행하는 그 부모님과 여행하기 전에 읽어야 할 10계명 이런 거 보셨어요? 10계명?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식을 먹을 때 물이 제일 맛있다고 하지 말고. 네.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제 음식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돈을 네네네. 계속 쓰게 되니까. 야, 집에서 먹는 물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관광지 갔는데 이런 건 대한민국에도 다 있어. 이런 말들. 네네. 그런 말들 들으면 이제 자식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거의 먼 데까지 갔는데 네. 내가 정성스럽게 계획을 짜가지고 데려갔는데 맞아요. 고작 나오는 게 네. 그런 거다. 라고 하면은 좀 그쵸, 힘 빠지죠. 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거리가 이제 그 멀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가족이 모이면 한 인원들이 저희 언니 가족, 동생 가족 다 모이게 되면 한 16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식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개의 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체별식을 잡아야 될 정도로 넓은 자리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중간에 딱 회장님처럼 앉으셔가지고 다른 말씀도 안 하세요.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시는데 그 표정만 보더라도 네, 그 표정 보더라도 굉장히 그 순간에서 부모 아버님과 제 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가족들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에요. 네.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또 준비를 하셨을까요? 일단 뭐 카네이션은 기본으로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캐시 아시죠? 캐시가 제일 좋잖아요.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작은 멘트, 뭐 네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멘트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독립을 또 하셨거든요. 저희 막내 동생을 살다가 또 독립을 하셨는데 제가 뭔가 돈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좀 편안하게 좀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파를 또 이렇게 사다 드렸어요. 근데 또 그 시기에 또 5월달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갈 수는 없고 저희 어머니의 작은 또 편지나 또 제가 준비한 말들을 또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은 이 느껴지는 부분을 좀 표현을 해야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표현을 할 때, 그때 뭔가 그 웃음 사이로 거리가 더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순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부모님과 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아이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오늘 주제가 저는 좀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뭔가 그리운 느낌 한 스푼에 저희 엄마한테 좀 죄송스러운 한 스푼에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엄마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처럼 반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오늘 한번 전화를 해보시길. 언제까지 뭐 곁에 계실지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표현을 바로바로 하시는 게 가족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네이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너무 좋지만 지금 당장 전화해 주시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의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과 더불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가족이 가까워지는 시간, 그리고 멀어지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그걸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풀테오비에서는 여러분들 사연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또 풀테오비에서 좋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아시죠? 댓글로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있는 풀터뷰 구독, 좋아요.